네, 굿모닝 인포맥스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관심을 받고 있는 바로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핵 잠수함 승인까지 더해지면서 조선업이 방산으로 외연을 좀 확장하는 분기점을 맞았다. 이런 식의 평가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엄경화 연구원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서 얘기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총 3,500억 달러 그 정도의 대미 펀드가 지금 결성이 됐는데 그중에서 약 1,500억 달러라는 규모가 바로 조선업에 투자가 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펀드 그중에서도 이제 특히나 조선업에 투자가 되는 금액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확히 구체적으로 이게 어디에 투자가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한국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좀 참여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마스가 프로젝트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봐도 될까요? 저희가 여름에 진행했던 정상회담 대비해서 사실 특별히 많이 구체화된 부분은 없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1년에 투자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한선이 200억 불 정도로 이제 결정이 됐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네. 저희가 1,500억 달러라고 하면 굉장히 규모가 크긴 하지만 이 부분이 한꺼번에 투자가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가장 잘 마련한 안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의 조선업체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미국의 조선업을 조금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뭐 들어가는 뭔가 보증이라거나 대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시켜준 부분이 있었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이제 관세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미국 현지에서 뭔가 실제로 진행이 되는 이제 미국 의회에서 뭔가 개정안을 위해서 상정을 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을 보면 미국이 미국 내에서 조선업을 뭔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한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으로 좀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그 사이에 조금 더 구체화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제 미국 내에서는 좀 가망이 없다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조선업에 투자하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견제라는 의도가 어느 정도는 좀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현재 글로벌 조선업 시장에서 이 중국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조금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현재 좀 어떤 수준에 있을까요? 단순히 양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네. 전 세계 배의 한 절반 정도를 지금 중국이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인도 점유율이나 수주 점유율이 있어서 미국은 한 0.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네, 작은. 너무나 심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한중일 3국이 조선업의 한 80% 정도를 설명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코로나 이후에는 한중일 3국이 조선업의 90%를 설명할 수 있게끔 더 과점화된 상태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더 점유율을 크게 눈에 띄게 높인 쪽이 중국이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워낙 글로벌 안에서 이제 일반적인 상선뿐만 아니라 군함까지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코로나를 전후로 특히나 양적인 부분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좀 굉장히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미국의 견제가 아무래도 좀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앞서 좀 여쭤보긴 했는데 사실 뭐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이게 당장 뭐 그 정도의 돈이 바로 투자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는 좀 시동을 걸 수 있다라는 어떤 좀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한국의 조선사들에게는 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일각에서는 결국에는 미국의 하청기지로 좀 전락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결국 글로벌 특수선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입지를 다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양측의 의견이 조금 분분한 상황입니다. 연구위원님께서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실까요? 꼭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서구 지역에 있는 국가들도 특히나 이런 특수선 사업에 있어서 예전 대비해서 굉장히 역량이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유럽이나 미주 지역이 어쨌든 이제 아시아에 있는 지역들보다 객당 인건비가 굉장히 높은 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사람 손을 어쨌든 많이 써서 하는 산업에 있어서는 조금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이 일단 맞아 떨어지면서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하청업체로 전락한다라는 표현보단 저희가 봤을 땐 한국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오히려 만들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먹거리를 하나 어떻게 보면 좀 마련하게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게 우리에게는 호재로 작용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결국에는 이 마스가로 미국 시장의 문이 열리기도 했고 결국에는 이 한국 조선사에 더 많은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는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저희가 좀 이번 3분기 조선 3사의 실적도 함께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조선 3사의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같은 기간 대비해서는 결국 3배 가까이 좀 증가한 놀라운 숫자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유라고 따지면 결국에는 조선 3사 모두가 이 고선가 선박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좀 수익성이 대폭 개선됐다라는 좀 시장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금 결국 수주하는 선박들도 여전히 좀 고선가인지 그리고 좀 어떤 선박들을 저희가 수주하게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 결국에는 가장 궁금한 건 앞으로도 이런 수익성이 좀 유지가 될지 이 부분까지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성보다 오히려 높은 수익성으로 가는 기간이 앞으로 한 2년 정도 더 남아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1년 여름부터 2024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선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분기에 2025년 3분기에 매출로 인식한 선박들의 그 수주 비중이 개별 업체별로 뭐 완전히 동일하진 않았지만 23년이 제일 많았다고 했던 기업들도 있고 22년에 수주한 것이 가장 많았다고 얘기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바닥을 찍고 성과가 상승하는 중간에 있는 선박을 지금 매출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년과 내후년 정도까지 저희 확보되어 있는 매출상으로 봤을 때 계속 오름세에 있었던 성과가 지금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재료 가격이 저희가 예상하는 수준을 막 크게 넘어서면서 갑자기 급변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익률 개선 추세는 조금 이어진다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일 것 같습니다. 2025년은 사실 수주에 있어서는 24년 대비해서 지금 성과가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글로벌 수주량이 한 반토막 났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할 정도로 많이 줄어 있긴 한데요. 네. 그 와중에도 그래도 국내 조선 업체들이 많이 수주를 하고 있는 선박은 여전히 발주 시장에 있어서는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예전에 호황에서 불황으로 넘어갈 때는 성과가 막 뾰족하게 올랐다가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요즘에는 올라서 그냥 완만하게 조금 조정을 받은 수준이기 때문에 수익성에 있어서는 조금 유지가 되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성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저희가 좀 3분기 실적을 회사별로 조금 자세히 좀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 3사 중에서도 좀 특히나 눈에 띄는 실적을 보인 게 바로 HD 한국조선해양 좀 압도적인 성적표를 가져왔는데요. 영업이익이 무려 1조 538억 원으로 1조 원을 넘어서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좀 압도적인 숫자가 나온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HD 한국조선해양은 자체적으로는 조선 사업회사가 아니라 조선 중간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높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 HD 현대중공업과 그리고 비상장인 HD 현대사모인데요. HD 현대사모가 대형 선박을 주로 만드는 조선 업체들 중에서는 과거에 이제 덴마크에 있는 머스크가 최초로 발주를 했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 선박을 수주를 한 사례가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카타르의 대형 LNG 프로젝트로부터 수주를 할 때 초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때 대비해서 시장가 대비 조금 할인된 가격으로 받았었는데 그 LNG 캐리어도 수주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 가격을 온전히 반영한 그리고 대량 발주 할인 선종이 섞여 있지 않은 수주풀을 가지고 있는 법인인지라 저희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한 사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그보다는 수주풀 자체는 조금 할인가가 많이 있었긴 했지만 사업부 안에 저희가 엔진 사업부나 이런 거를 보유를 하고 있어서
기존에 이제 완성 선박을 만드는 것 대비해서 조금 더 마진이 두드러지게 되는 엔진을 가지고 있는 HD 현대중공업이 네. 이 회사 안에 지금 다 과점 지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조선 업체들 대비해서는 조금 더 이익률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또 조선사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보면은 결국 또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오션 뭐 지난주부터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하면서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뭐 성과 역시 그만큼 주목할 만한 성과 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LNG선에 대한 집중이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에서 이 LNG선 비중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LNG선 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수주에 대한 부분은 25년보다 26년이 조금 더 나아질 기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미국의 이전 정권에 해당하는 바이든 대통령 때 2024년 1월자 기준으로 저희가 LNG 신규 수출 프로젝트를 중단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2025년 1월에 다시 이 부분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다시 수출해도 됩니다라고 승인을 시작을 하니까 이제 25년 돼서 저희가 FID라고 해서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게 된 그 미국의 LNG 프로젝트가 무려 한 5개 정도 생겨난 상황이고요. 1년을 쉬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이연이 되다 보니 24년에 멈췄던 것이 25년에 발주가 좀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였고 네. 이제 25년에 다시 시작을 했기 때문에 26년에 이 부분에서 이제 발주가 새롭게 좀 나오는 모습이 될 것 같고요. 네. 하나오션 기준으로 2026년이 LNG 인도량이 가장 많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도 LNG 캐리어를 가장 많이 만든 전 세계 1등 법인이기도 한데요.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연속 건조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내년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크게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2028년에 인도할 선박이 또 가장 비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요거를 어떠한 선박으로 채워서 저희가 27년 말고 28년의 수익성을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저희가 한 3년 뒤를 바라보는 입장에 있어서는 좀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다가오는 2026년은 어쨌든 인도양이 가장 많을 것 같아서 좀 내년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오션의 또 다른 강점이라고 하면 바로 이 특수선 부문을 저희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방산조선 분야에서 특히나 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 매출이 나고 있는 분야가 좀 정확히 어딘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사실 내수로 하고 있는 방산 부분이 조금 큰 편에 해당이 되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대형 해양 방산을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고 하나그룹의 이제 그 오너십이 바뀌자마자 저희가 과거에 진행을 했던 호위함에 대한 수주 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하나가 취득을 해 가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매출에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방산도 해외 쪽으로 수출을 그 수주 자체를 지금 저희가 늘려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가시적인 매출은 조금 그 뒤에 나오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방산조선 분야에서 조금 두드러지는 하나오션 그리고 또 H 현대중공업까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저희가 이 하나오션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의 이 팀 코리아 구성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캐나다의 60조 원 잠수함 수주전에서 이 두 회사가 팀 코리아를 구성을 했고 그리고 또 폴란드에 있는 오르카 프로젝트 약 8조 원대 수주권도 현재 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두 건이 결국에는 동시에 터진다면 엄청난 수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반응은 좀 어떤가요? 국내 사업 대비해서도 저희가 일단 규모가 굉장히 큰 프로젝트에 해당이 되고요. 네. 해외 방산의 특징은 저희가 이미 국내에서 국산화시키는 과정에서 R&D 비용은 미리 지출이 되어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이제 아무래도 국내 판매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네. 방산 자체가 저희가 수출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이익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지금까지 다른 영역의 방산에서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해양 방산 쪽에도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방산 수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마지막 후속 사업으로 갈수록 이제 현지에서 이거를 소화하게 되는 쪽으로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 사업장의 인프라를 이 프로젝트만을 위해서 더 크게 거대하게 늘리지 않아도 매출을 좀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쪽으로 늘리게 되면 국내 업체들이 이제 2025년 이후로 조금 탑라인의 성장이 많이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한점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조금 타개시킬 수 있는 측면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좀 조선 빅3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마지막 조선 빅3 바로 삼성중공업도 저희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빅3 중에서는 실적이 가장 낮게 나오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전년 대비 약 2배 가까이 성장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유라고 하면은 저선과 컨테이너선의 매출 감소 그리고 고수익 선종 해양 부분의 매출이 증가를 했다. 따라서 이게 영업이익으로 귀결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저희가 빅3라고 하는 업체들 중에서 조금 특이하게 이제 국내에서 지금 방산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법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요 수주 영역에서 상선도 있고 해양 플랜트에 대한 부분을 다른 대형 업체들 대비해서 조금 더 특화시켜서 많이 수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방산도 방산이지만 해양 플랜트 또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그 숨이 굉장히 깁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배 같은 경우는 몇 개월 전에 내고를 해서 이제 발주를 해서 만드는 데까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데 해양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투자 결정을 해서 네. 실질적으로 그 프로젝트에 들어갈 설비를 발주를 하게 되기까지 고민의 시간도 좀 길고 실제로 이 설비 자체를 만드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수준의 수주가 그 타임 스케줄 안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되면 조금 늘어지는 성향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저희가 2014년 12월 이후 유가가 크게 폭락을 하고 해양 관련된 이 오프쇼어 프로젝트들이 조금 지금까지 살살살살 그러니까 딜레이가 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이렇게 급변하는 실적을 보이는 데는 실패를 했지만 저희가 2년 전부터 그래도 저희 올해 이 정도 매출의 외형과 그리고 수익성을 이만큼 달성하겠습니다라는 이제 예정 공시를 하고 그 부분을 생각보다 따박따박 지금 맞추면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인도한 것 중에 21년에 수주한 컨테이너 선박이 9월 달에 마지막으로 인도가 되면서 저선가에 대한 그런 물량들을 드디어 좀 다 해소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좀 조선 빅3 계속해서 조금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좀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트럼프 대통령 지난주에 바로 핵 잠수함 승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결국에는 이 핵 잠수함 승인이 조선 업계에 미칠 파급 효과를 저희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요즘에는 또 국내 조선업이 결국에는 상선 중심에서 방산으로 좀 외연을 확장하는 분위기다. 바로 이 분기점에 들어섰다라는 평가가 시장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실제로 우리나라 조선 업계가 그 전방 산업이 확장이 될 때 큰 흐름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네. 2007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상선에서 양적인 폭발적인 성장을 했었고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의 해운사를 대상으로만 수주를 많이 하다가 이제 오일 메이저를 대상으로 해양 수주를 많이 받게 되면서 그때 또 한 단계 레벨업이 있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이 방산 시장을 수출로 가져가게 되면서 실제로 시장의 그 전체 사이즈가 일반적인 상선이나 해양 플랜 못지않게 큰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사가 또 하나 더 크게 생기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저희는 요거에 있어서는 이제 실제로 이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주는 밸류에이션마저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좀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한국의 조선업, 특히나 이 특수선 분야도 저희가 좀 얘기는 해보면 좋을 게 바로 이 특수선 분야의 이 K조선업의 글로벌 위상이 또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또 시장의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좀 눈여겨볼 부분들이 바로 뭐 미국이나 앞서 말씀드렸던 캐나다 같은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필리핀이나 페루 같은 개발도상국까지 결국에는 조선이나 방산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력을 보유한 이 조선 빅3, 특히나 이 조선업에 대한 이 인기가 좀 치솟고 있는데 이게 좀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봐도 좀 무방할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안보나 이런 부분은 상대적입니다. 뭔가 굉장히 강국이 들어서게 되면 그거에 저희가 대응을 하는 쪽으로 그렇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특히나 이런 해양방산 쪽은 기존의 상선을 잘 만들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방산을 잘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 큰 규모나 아니면 기술력을 계속 이끌어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코로나 이후로 이제 한중일 3국이 조선의 거의 90%를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정말 배가 필요하면 찾아올 수 있는 선택지가 옛날보다 더 이제 이 아시아에 있는 3국으로 줄어들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제 아무래도 중국이 2015년 이후에 두드러지게 이 해군력을 키우는 모습을 양쪽으로 많이 보여주다 보니 이 부분을 대응하기 위한 서방 국가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제 한국 조선업에 대한 부각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력과 자본력은 많이 떨어지지만 우리도 해군력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라고 그렇죠. 보는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에서도 또 다른 수요가 생기는 게 우리나라 조선 업계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그 수주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조선업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 나눴습니다. 특히나 이 조선업을 좀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꿔야 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바로 조선업이 사실은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조금 경기 민간 산업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걸 좀 국가 전략 사업으로 변모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투자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제 조금 조선주를 다르게 바라봐도 될까요? 과거와 다른 게 있다면 왜 발주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일단 바뀐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네. 그냥 어제보다 오늘 많은 배가 필요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지금은 기존에 있는 배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인 것이 베이스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주를 하는 영역 자체가 이제 새로운 게 또 등장을 하게 되다 보니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재평가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두 부분이 겹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조선업은 과거와 같이 이제 막 굉장히 빨리 올라가면 또 금방 내려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이클 산업이라고 하는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송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똑같이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사실 이런 좋은 뉴스들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좀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또 조선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의견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출 방산은 여전히 기대 영역이고 아직 구체화되어 있는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네. 수주를 구체화시키면서 이 시장의 윤곽이 얼마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점까지 투자의 그 기간을 더 열어놓으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과 함께 조선주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연구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